네, 저희 고종 황제도 이제 독살이 됐는데, 고종 황제께서 독살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독살 시도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이거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보냅니까?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네. 세 명을 이렇게 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세 분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일제가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역을 했었던 그 신하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일제의 신하겠죠.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고종 황제 독사를 아니 자살을 하든지 자결을 해라. 자결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이제 신하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자기들이 술 먹고 뒷담화로 그런 소리를 했다면은 또 모르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 그 당시 이미 조선은 거의 국권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일본 손아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비록 이제 나약하게 이게 비춰졌지만은 나름대로 이 국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얼마나 뒤에서 이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당장 앞에 있는 놈들이 다 이 매국노들인데 그 자들을 데리고 이 강하게 이 국가 붕을 위해서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일 뭐 식민사학 이놈들 보면은 고종은 나약했고 어쩌고 그런 식의 어떤 글들을 많이 써요. 여전히 지금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 낙성대 연구소의 뭐 이영훈이라든가 누구예요? 이런 뭐 이렇게 입으로 욕하기도 좀 아까운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사실 뭐 그런 몇 사람의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의 학계도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결론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면 학계에서는 고종의 독사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설로 국사학계에서는 이런 독살설을 정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자들이 받아쓴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정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썰이다. 설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설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내용도 그러니까 포함하고 증거가 없다 이 있거든요. 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순종실록 1월 그러니까 12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고종이 승하하시던 그날 숙직을 한 사람이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완용도 여기에 이제 가담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추정이 사실 가능한데요.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독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이 일본 국내청의 제실회계 심사국의 장관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기 지금 뭐 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기에 독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기에서는 구라토미가 송병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송병준이 아시죠? 고종 황제를 자결해라. 우리 저 미스터 선샤인에도 연기를 잘했는데 자결을 함으로써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송병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리 대신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 총독인 그때 당시 조선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어떤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 하세가와가 고종을 찾아가서 그걸 전달을 했는데 고종이 오케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윤덕영, 민병섭 등을 시켜서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기에서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주도한 사람이 윤덕영, 민병섭이고 그걸 뒤에서 이제 사주한 사람들은 바로 뭐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든지 조선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윤치호의 영문일기를 보면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제 시신을 염할 때 이제 민영달이 그때 염할 때 이제 현장에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 민영달이 시신을 이제 염한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뭐죠 어의 네.
어이 한진창에게 그때 이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윤치호에게 전해가지고 윤치호가 이제 그걸 일기로 남겼습니다. 근데 고종의 그때 시신의 상태를 염할 때 이제 그 상태를 보면은 고종의 팔 다리가 한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한복을 못 벗길 정도로, 우리가 한복 바지 통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한복을 못 벗길 정도로 팔 다리가 엄청나게 부었었고, 그리고 그 입 안에 이제 염을 하니까 입 안을 닦아내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벌려봤더니 혀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가 다 빠져서 입 안에 이렇게 빠진 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검정색 줄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이 상태를 이제 글로 남긴 상태를 보고 이거는 100% 독살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일본 놈들은 그러니까 위안부가 없다고 얘기할 때 증거가 없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영훈 이자도 위안부 없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간 동원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일본 놈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똑같은 거.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걸 갖다 그런 설이 있지만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결국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학자인지 이게 일본에서 양성된 반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외도 아니라 오히려 더 일본 놈보다 더 악독한 골수 외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네, 저는 이걸 갖다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투 들으면 아시겠죠?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가끔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말을 배워서 경상도로 다시 와요. 그 사람들이 원래 서울 사람보다 더 깍쟁이야. 이게 친일파들이 원래 외놈보다 더 지독하다니까 이게. 그렇죠. 난 뭐야? 나도 경상도 사람. 나 서울말. 난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깍쟁이처럼 절대 사투리 쓰지 않는 건. 그래도 어쨌든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을 완벽하게 쓰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흥분하면 사정없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식민사학이 사실은 우리가 고대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종이 독살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학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준 열사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할복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 그 경찰의 기록에 나옵니다. 할복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1960년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 분사라고, 분노해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말을 못해. 자결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결론낸 사람이 신석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역사 광복을 해야 되느냐는 거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사학의 이 정신으로다가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 이 주류 사학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완전 토해들이라는 거죠. 토해. 100% 토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